도토의 이야기 나라. 속초 이야기. 하느님이 12,000개의 아름다운 봉우리를 가진 금강산을 처음 만들었을 때 일이었어요. 하느님은 각양각색의 봉우리와 산세를 지닌 금강산을 만들기 위해 세상에 이름난 산과 봉우리들에게 금강산으로 모이라고 이야기했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별난 모양의 바위들과 뾰족하고 둥근 산봉우리들이 앞다투어 금강산으로 모여들었어요. 하느님은 산들이 금강산에 도착하는 대로 금강산을 꾸미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계획했던 12,000봉의 금강산을 완성할 수 있었죠. 서둘러 가야겠다. 이러다가 다른 친구들에게 자리를 빼앗기겠는걸. 금강산의 일부가 되기 위해 모여든 바위와 산봉우리들이 모두 금강산이 될 수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몸집이 커서 움직이는데 시간이 걸리는 바위들은 금강산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느님으로부터 금강산이 모두 완성되었으니 그만 돌아가라는 말을 들어야만 했죠. 그 중에는 바로 울산바위도 있었어요. 아니 뭐야?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가라고? 울산바위는 이름 그대로 울산에 있던 명물 바위였어요. 커다랗고 멋진 풍채를 지니고 있어 제 시간에 도착만 했다면 분명 금강산에서도 명물이 될 수 있었죠. 그렇지만 날렵하고 빠른 바위와 봉우리들에 밀려 다른 바위들보다 가까운 곳에서 출발했지만 금강산에 도착하기도 전에 다시 돌아가야만 했어요. 울산까지 다시 돌아가기는 너무 힘들 것 같고 여기 경치도 좋으니 그냥 여기서 살아야겠다. 울산바위는 자신이 멈춰선 곳을 돌아보니 그곳도 살만한 곳이라고 여겨졌어요. 힘들게 다시 돌아가느니 그곳에서 그냥 자리를 잡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울산바위가 멈춰선 곳은 강원도 양양의 설악산이었어요. 우리 바위가 양양에 가 있다고? 그건 안 될 말이지. 울산에 있던 울산바위가 금강산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양양의 설악산에 자리를 잡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울산의 원님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어요. 울산의 명물이었던 바위를 양양에 빼앗겨버린 것 같았기 때문이죠. 울산 원님은 양양으로 달려와 양양을 다스리는 원님을 찾아갔어요. 우리 고을의 바위가 이곳 양양에 와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 우리 바위를 빌려간 대가를 치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가라고요? 먼 길을 찾아온 울산원님을 극진하게 대접했던 양양원님에게 울산원님은 큰 소리를 치며 울산바위를 이용하는 대가를 내라고 이야기했어요. 울산바위를 보기 위해 온 나라 사람들이 울산이 아닌 양양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양양이 울산바위의 덕을 보고 있단 말이었죠. 울산원님은 울산바위를 이용하는 대가로 매년 큰 돈과 곡식을 내라는 것이었어요. 이거 참 큰일이로구나. 울산바위가 우리 고을에 있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나 큰 돈을 울산에 주어야 한다니. 돈을 주고 나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한담? 양양원님은 큰 고민에 빠졌어요. 울산원님에게 매년 돈과 곡식을 내어주게 되면 넉넉하지 않은 양양의 주민들이 먹고 쓸 것이 그만큼 없어지기 때문이었죠. 심지어 양양원님은 시름시름 앓기까지 했어요. 울산원님은 돈과 곡식을 주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양양원님은 걱정으로 몸져 누울 수밖에 없었죠. 남의 고을 바위를 가져다 놓았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건 당연한 것이지요.
양양원님이 고민에 빠지자 울산원님은 더욱 기세등등하여 양양원님을 다그쳤죠. 그런데 공부를 하기 위해 한양으로 떠나 있던 양양원님의 어린아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한 걸음에 아버지에게 달려왔어요. 비록 어린 소년이었지만 총명하기 이를 데 없던 양양원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돈과 곡식은 울산원님이 내야겠는걸요? 총명한 양양원님의 아들은 아버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후 그 즉시 울산원님을 만났어요. 소녀는 울산원님에게 오히려 돈과 곡식을 내야 하는 것은 울산원님이라고 이야기했죠. 뭐라고? 돈을 내야 하는 것이 우리 울산고을이라고? 그게 어째서 그런 것이냐? 소년의 말을 들은 울산원님은 눈이 휘둥그레져 소년에게 물었어요. 소년은 당초 양양고을의 사람들이 원해서 울산바위를 가져온 것도 아니었고 커다란 바위가 양양고을에 버티고 있으니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 오히려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라는 말이었죠. 그러니 울산바위가 차지하고 있는 곳의 자리값을 내든가 아니면 도로 가져가시오. 어린 소녀는 당차게 이야기했어요. 울산바위가 그렇게 소중한 울산의 보물이라면 양양에서는 필요가 없으니 다시 가져가라는 말이었죠. 소년의 말을 들은 울산원님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좋은 꾀를 생각해냈어요. 좋소. 울산 바위를 다시 가져가리다. 그런데 바위가 이제는 제 스스로 움직일 수 없으니 이 고을에서 바위를 끌고 갈 수 있게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제로꼬와 만든 새끼줄로 울산 바위를 묶어 놓는다면 내일 아침이라도 끌고 가겠소이다. 울산원님은 돈과 곡식을 받지 않고 울산바위를 가져가는 대신 타고난 재로 새끼줄을 만들어 묶어달라고 요구했어요. 재로 만든 새끼줄로 묶어주지 않으면 울산바위를 끌고 갈 수 없고 양양에서 돈과 곡식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어찌하면 좋겠느냐. 손만 대면 부스러지는 재로 어떻게 새끼줄을 꼬아 만든다는 말이더냐. 그냥 돈과 곡식을 주어 보내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울산원님의 말을 들은 양양원님은 다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울산원님이 요구한 것처럼 타고 남은 재로 새끼줄을 만들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죠. 재로 새끼줄을 만들 수 없으니 그 새끼줄로 울산바위를 묶을 수도 없는 것이었어요. 울산원님은 무리한 요구를 한 뒤 그것을 핑계로 돈과 곡식을 받아가겠다는 계산이었죠.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아침 울산원님과 함께 울산바위로 나오세요. 이번에도 똑똑한 양양원님의 아들은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아무 걱정 말고 다음날 울산원님과 함께 울산바위로 나오라는 말을 할 뿐이었죠. 제 아무리 똑똑한 아들을 두었다고 한들 다 타고 남은 재로 새끼줄을 만들 수는 없겠지. 돈이나 두둑히 받아내서 울산으로 내려가야겠다. 소년의 말을 전해들은 울산원님은 총명한 소년도 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윽고 다음날 날이 밝자 울산원님과 양양원님은 울산바위 앞으로 향했어요. 울산바위에서는 소년과 농부들이 풀을 엮어 새끼줄을 만든 다음 울산바위의 둘레를 따라 묶고 있었죠. 재로 만든 새끼줄로 묶으라 했지. 내가 어디 풀로 만든 새끼줄로 묶으라고 했습니까? 울산원님은 화를 내며 양양원님과 소년에게 이야기했어요. 자, 보세요. 재로 만든 새끼줄을 보여드릴게요. 소년은 말을 마친 후 횃불에 불을 붙여 울산바위 둘레를 묶고 있던 새끼줄로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풀로 만든 새끼줄에 불을 붙였죠.
불이 옮겨 붙은 새끼줄은 금세 새까맣게 타버려 재가 됐지만 울산바위를 묶고 있는 새끼줄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어요. 소년의 말대로 재로 만든 새끼줄로 울산바위를 묶은 것과 마찬가지였죠. 제가 괜한 욕심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울산바위는 그냥 이곳에 놓고 돌아가겠습니다. 울산원님은 소년의 지혜에 탄복하며 아무것도 받지 않은 채 울산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자칫하면 큰 돈과 곡식을 잃을 뻔했던 양양원님과 양양고을의 백성들은 뛸 듯이 기뻐했죠. 이후 사람들은 소년이 울산바위에 풀을 묶어 위기에서 구해냈던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울산바위가 있는 고장의 이름을 한자로 묶을 속자와 풀 초자를 써서 속초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해요. 여러분이 강원도 여행에서 울산바위와 속초를 가게 된다면 소년의 지혜와 지명의 유래에 대해 떠올려 볼 수 있겠죠?